네,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과연 산타클로스가 월요일 화요일장에 찾아와 주는 걸까요? 코스피가 2,437선까지 회복했고 코스닥은 678선까지 올라섭니다. 사실 지난주에 그 계엄 사태 이후 모두 회복했던 상승분을 전부 반납했던 터라 약간 좀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수가 복원력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소규모지만 순매수는 현 선물 시장에 모두 다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606억 원대의 강세 흐름이고요. 기관도 현재 1,100억 원대 매수 우위 포지션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 들어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집계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현재 코스닥에서는 501억 원대의 매수 우위, 기관도 200억 원대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하게 볼 텐데요. 일단 너무 반가운 오늘 매수 리스트입니다. 1등이 삼성전자입니다. 얼마 만에 삼성전자를 사는 걸까요? 이 시간에 특히 외국인이 오전장에 삼성전자 사는 모습 굉장히 드물었는데 오늘 매수세 확인되고 있고요. 미국의 보조금 받는 데 성공을 했죠. 이것이 삼성전자의 어떤 펀더멘털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해줄 것이냐 라는 부분들 아직까지는 물음표긴 한데 일단 오늘 반도체 관련 여러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투자 전략 세워보고요. 유한양행도 오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오늘 강한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일부 종목들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조금 더 힘센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전력기기나 방산 종목도 오랜만에 담아주고 있고요. 조선주는 여실히 담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확인하시죠. 자, 기관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역시나 같이 담고 있고 뭐 반도체 안에서 한리반도체나 다른 종목들도 외인 기관의 오늘 순매수 리스트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시선 어떻게 좀 잡아가야 할지가 오늘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SBS가 넷플릭스와 역대급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에 상한가, 오늘 또 연속으로 상한가를 가면서 2연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미디어에 대한 시선을 달리 봐야 한다라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쪽에 대한 관심도도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도 계속해서 들어가 있죠. 한화오션과 HD 한국조선해양 들어가 있고요. 삼천당제약이 미국 독일 회사와 뭐 단독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도주의 분위기가 돌아오는 걸까요? 오늘 반도체와 바이오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하는지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네, 오늘장 탑10의 네프알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시 지수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한국 시장에 12조 원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환율에 대한 시선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오늘 지수의 반등은 의미 있게 보십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 더 해줄 것이다. 이런 정도? 마음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냥 지수가 사실은 2,400 초반에서 2,450을 지금 현재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수급에 조금 가깝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보조금 받냐 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결론은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SK 하이닉스도 확정되고 뭐 삼성전자도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4월 달에
이 정도 줄 거야. 예, 원래 이제 9조 원 조금 더 주기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26%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대로 하면 그래도 이 정도 받았으면 그래도 확정된 거니까 주가는 더 가야 돼요. 근데도 싫어한다라는 건 아직까지 삼성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런 주변 문제가 아니라 자체적인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삼성전자 자체적인 문제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HBM3E 12단 관련해서 납품에 대한 얘기가 여전히 아직 오리무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 건지. 근데 그나마 이제 좋은 뉴스들은 저희가 아마 좀 이따가 또 질문하실 것 같긴 한데 브로드컴에서 여전히 조금 수급 뒤에, 얘기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그럼 이게 진짜로 될 거야? 근데 삼성에 이미 한 번씩 다 당해봤거든요. 할 거다라고 했는데 너무 오래되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조금 해결이 돼야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지수도 어찌됐건 2450이나 2500을 조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은 좀 아니다? 저는 내년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내년을 저희가 미리 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제가 요즘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서로 그 회식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끼리 이제 술을 먹을 일이 생기면 꼭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야, 지금 삼성전자 임원들은 죽을 맛이겠다. 머리 터질 거야. 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답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1월, 2월이 되면 그래도 기대감이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연말 랠리는 없었지만 신년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유종의 미는 어려울 수 있어도 내년을 기대해보자. 길거루 대표님 말씀의 중심에는 지수가 살아나려면 삼성전자가 회복을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삼성전자 열어보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 보조금을 받았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조금 더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게 받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다 인텔이고 TSMC고 마이크론 다 받았는데 우리만 왜 못 받아라는 그 심리가 어쨌든 해소는 된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네. 어떤 그 모멘텀을 뭐 확장시켜주는 그런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큰 건 아닌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제 몇 조 정도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살아나기에는 사실은 이제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근본적인 건 이거잖아요. 왜 얘들 다 하고 나서 우리 제일 늦게 했어? 라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 사항들이 들어간 것 때문에 더 불안한 거죠. 왜냐면 이제 이게 줄어든 거는 어찌됐건 이제 트럼프가 내년 되면 그래 조금 안 좋아할 거야, 싫어할 거야, 줄일 거야 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 최대한 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게 사실은 시장에서 조금 뭐 생각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의 뉴스만 가지고 움직이기는 조금은 어렵다. 근데 네. 다만 사실은 이제 저희가 1월, 2월 돼봐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삼성이 어떤 전략을 펼칠지 트럼프가 또 어떤 카드를 또 꺼내서 협상으로 쓸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트럼프의 기존의 트럼프 일기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항상 협상의 여지는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줄 거 주고 잘만 받아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들한테 하는 말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 그래도 그때그때 주가의 등락에 따라서 조금 마음이 울적하시거나 좋았거나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뉴스 다 보고 들어가셔도 삼성전자가 워낙 조금 아래에서 쉬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더 탄력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다 보고 들어가시죠. 알겠습니다. 급하게 하지 말자. 네.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또 그 브로드컴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HBM4 같이 하자 러브콜을 보냈고요. 앞서서 잠깐 이제 언지를 주셨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공급까지 가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데 네. 지금 아직 엔비디아도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삼성전자 내년에도 엔비디아의 HBM 공급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긴 했었는데 이쪽 브로드컴이 좀 승부처가 되겠습니까? 저는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3E 때와 4 때는 저는 성향은 다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3E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그 항상 3E가 있어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방식은 조금 달라요. 구현하는 방식이. 근데 이미 엔비디아랑 SK 하이닉스가 거의 어찌됐건 특허를 낸 걸 가지고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한테 넓히는 거랑 아예 새로운 걸 접목하는 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E까지는 그래도 그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기성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부터는요.
맞춤형 주문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점점점 갈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브로드컴이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포에 대한 것들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사실은 나머지 빅테크들이 지금 다 끌려가잖아요. 이들의 가격 정책에 따라서 끌려가고요. 이들의 신제품을 내놓는 시기에 따라서 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본인들만의 어찌됐건 AI 칩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3E 버전으로 만들기에는 엔비디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포를 노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이 포를 노리는 구간에서 누구랑 손을 잡느냐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설계나 이런 것들은 브로드컴이 해서 주문을 받는다고 치고요. 이걸 위탁해서 맡겨야 돼요. 그러면 생산하면서 말 그대로 이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건 저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우세하다고 봐요. SK하이닉스는 또 TSMC랑 손을 잡고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형국인데, 그러면은 기존의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새로운 거래처보다는 야 우리 거에 더 집중해라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SK하이닉스보다는 내년에 브로드컴 발로 뭔가 괜찮아지고 HBM4 효과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볼 걸로 봅니다. 제가 하나 정정할 것이 있는데 네. 내년에 공급 못하는 게 아니라 올해 공급 못한다라는 네네. 소식이었고 네네. 오히려 내년 1분기에는 엔비디아 포함해서 주요 고객사에게 삼성전자가 납품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대봐야 알죠. 예, 그렇죠. 지금 몇 분기째 미뤄졌기 때문에 네. HBM4 관련해서 네. 지금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가장 선도주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뭐 포는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네, 포는 지금 왜냐면 메인으로 누굴 선택할 거냐 이건데 모르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의외로 삼성전자가 더 메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저는 더 높다라고 봐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 모아가야 됩니까? 아까 뉴스 보고 사시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저는 마음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모아가는 스타일이라서 네.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 상황만 본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매력적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매력적인데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잘 못 가요. 네, 그러면 늘 20만 원을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맞고 떨어지고 그러면 이걸 뚫을 만한 재료는 저는 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기존에 HBM3 잘 팔리는 거 갖고는 사실 이제 크게 보이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 포를 가지고 누가 더 뭐 우세하냐, 기술력이 누가 더 좋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돼봐야 됩니다. 대중이 더 많은 칩을 누가 더 쓸 거냐인데 저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업계에서도 조금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위탁 생산까지 같이 해서 빠른 납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사실은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나 다른 기업들이 뭐 SK하이닉스보다는 저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는 게 그래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모아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 모읍니다. 네. 어디까지 보십니까? 모르면요. 또 열어봐야 알죠. 알겠습니다. 제가 또 무당은 아니라서.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회복한다라고 하면 8만 원 중반대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길게 보고 네. 모아가자. 근데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매력 있다. 그렇게 말씀 주셨고 오늘 뭐 소보장단도 되게 강하거든요. 네. YC도 14%대, 한미반도체가 오늘 또 그 외국인 수급이 들어옵니다.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네오셈 다 좋아요. 단순히 반도체 투톱이 올라서 같이 반등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특별하게 지금은 투톱보다는 내년을 보고 소보장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신호인가요? 저는 방금 얘기하신 게 맞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지금 투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투톱들의 고민은 이걸 겁니다. 포에서 얼마나 많은 캐파를 내가 가져오느냐. 네, 그럼 이 캐파를 가져오느냐를 얘기를 할 때, 야, 우리한테 주면 우리 이만큼 생산해서 니네 납기 이렇게 맞춰줄 수 있어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걸 보여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소재 부품 장비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소부장의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기존 고점 대비했을 때를 본다라고 하면 거의 진짜 반토막 가까이 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캐펙스 투자를 조금 지연할 거다라는 얘기 나왔고, 중국 쪽에서 많이 쫓아오니까 공급량 또 조절할 거야라는 얘기 또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 입장에서는 안 좋은 뉴스밖에 계속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다 빠졌는데, 저희가 항상 그 주가가 회복할 타이밍을 보면 바닥을 어느 정도 터치하고 회복하는 기미가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할 때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네. 소부장이 딱 지금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IB나 뭐 아니면 국내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시면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소부장 쪽은 어찌됐건 2분기를 기점으로 조금 살아나는 것들이 보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2분기 때 사는 건 늦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연말 연시에서 조금 모아두는 전략을
저는 외국인들이 조금 더 빨리 하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만약에 반도체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연말연시는 저는 소부장을 조금 보시고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서 또 이 안에서는 가격 다지기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네. 왜냐면 그때쯤 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뭐 삼성전자는 3E12단 플러스 HBM4 관련된 뉴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과 HBM4 관련된 뉴스가 또 나올 거예요. 뭐 그때 그 뉴스 보고 따라가셔도 저는 괜찮을 네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볼만한 소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방금 얘기하신 종목들 위주로 저는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보면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나누는 건 사실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HBM만 저희가 볼 때는 후공정 위주로 많이 봤잖아요. 네. 왜냐하면 패키징 쪽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플러스가 됐는데 사실은 기존에서 반도체 캐펙스 증가한다 그러면 다 전공정이었어요. 그러면 후공정은 어찌됐건 여기서 급등하는 뭐가 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차라리 이제 전공정 쪽이나 HBM 쪽을 보시더라도 SK 하이닉스 향보다는 삼성 향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이오 테크닉스가 잘 가는 이유도 사실은 딱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공정은 뭐 굉장히 기업들 많잖아요. 네네. 뭐 워낙 다들 저평가돼 있는 구간이라서 사실은 그 안에서 뭐 무조건 뭐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뭘 하셔도 아마 손해를 보는 일은 그렇게 없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이야기 마무리 짓고 바이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수 리스트에 유한 양행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제약 바이오 섹터가 오늘 그래도 좀 힘을 주다 보니까 코스닥도 자연스럽게 지수 반등으로서 매력도 올라가고 있는데, 자, 제약 바이오가 이제 모멘텀이 있죠. 1월 달에 JP모건 네.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뭐 바이오 쪽은 1월 달 랠리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좀 사도 됩니까? 이거는 그 반도체를 다 모으는 전략보다는 특정 바이오요? 모멘텀이 있는 것들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제 미국과 뭐 독일이나 이런 글로벌 빅파마들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거의 3년 동안 가는 애들만 갔어요. 바이오 섹터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제일 많이 움직인 거는 여전히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것 빼고는 다 거기서 거기였거든요. 그러면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아직 살아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FOMC에서 또 이제 파월의 의장 발언을 비춰본다라고 하면 내전에 금리 인하를 4번 원래 9월 달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2번으로 줄었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감 조절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그 투심이 조금 사그라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슈 있는 쪽으로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슈 있는 걸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바이오 시밀러는 여전히 내년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 바이오 시밀러가 의외로 잘 갑니다. 이유인즉슨 신약 비싸요. 바이오 시밀러는 같은 효과인데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빅파마들도 바이오 시밀러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3,000당 제약에 그 이슈도 뜬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바이오 시밀러를 굳이 안 했어요. 네. 그냥 차라리 이거보다는 신약에 집중해서 돈을 더 벌자라는 거였는데 나왔죠. 프레제니우스랑 시총 여기 카비랑 아일리아 판권 계약을 했는데 이게 어찌됐건 이제 거기 들어가는 기초 원료를 이제 독점 판권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이오 시밀러 쪽은 빅파마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 이슈들이 있는 기업들은 미리미리 사두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생물보호법이 어찌됐건 내년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통과가 되는 거는 거의 뭐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근데 이제 바이오시밀러 통과 플러스 알파하고 생물보안법 한다라고 하면 CDMO거든요. 최근에 셀트리온이 네. 홍콩 가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도 CDMO 할 거다. 그래서 1조 5천억 투자해서 맞아요. 20만 리터 공장 증설을 할 거야.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 기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외국에 있는 파마 회사들도 지금 CDMO에 다 정말 열정입니다. 왜? 생물보안법 하면 우시 바이오 어찌됐건 때릴 거고 미국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캐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섹터들도 조금 모으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거는 한동안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임상 통과했다, FDA 승인됐다, 개별적인 이슈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가장 네. 좋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 바이오시밀러 CDMO 이쪽이고 네. 사실 그 기술 플랫폼 쪽으로 알테오젠하고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지금 반등의 그 폭이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주신 비만 치료제 쪽도 그 노보노디스크가 약간 그 비만 신약 임상 결과가 좋지 않아서 주가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불안감도 좀 있어서 네. 지금 오늘 사실 반등이 적게 나오는 기술 플랫폼이나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여기서 만약에 이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리가캠 바이오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ADC라는 플랫폼 자체가 리가캠 바이오가 글로벌에서 보면 플랫폼 보유 개수로 따진다고 하면 1등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들은 어찌됐건 계속 부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CDMO는 이제 조금 안전하게 가는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CDMO 시장을 보시는 거고 그 외적으로는 사실은 실적주에 보면 SK 바이오팜이나 녹십자, 뭐 대웅제약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지금 실적으로 바이오가 갈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차라리 임상 결과 좋게 나오는 애들. 그럼 이제 대표적인 이제 HK 이노엔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아마 빠르면 뭐 2월 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쪽이 슈팅도 그렇고 수급도 훨씬 더 세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많은 변동성과 수익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차라리 임상 결과가 기대되는 기업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1월달 뭐 상반기에 네. 임상 결과 발표하는 종목들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